7월 말까지만 해도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못난이도 이런 못난이 시장이 있을까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8월달 되니까 8월달에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 1위가 지금 코스닥이랍니다. 코스닥. 시장은 항상 살아남으면 이런 시장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시장은 항상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꼭 살아남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살아남으면 반드시 좋은 장은 온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닥이 코스닥도 나왔고 오늘부로 코스피도 바닥이 나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 라인을 뚫어주면 이제 코스피도 완벽하게 바닥이 나왔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코스피는 어디를 뚫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제후의 지지선은 어딘지,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시황방송 말미에 안주게임이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도 이제 알려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관심 종목도 말미에 알려드리겠다라는 거. 그러면 바로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21선도 뚫기는 뚫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이 6700에서 6800 이 라인을 아직까지는 못 뚫어줬잖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다라는 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7100까지는 뚫어주고 그 다음에 6800, 6900 이 라인이 지지선이 되는 게 맞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지지선은 6100 라인, 여기가 무너지면 6000은 자연적으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6100 이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장대 양봉이나 장대 연봉은 항상 절반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캔들을 보면 장대 양봉의 절반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여기를 깨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점을 높이는 이 추세선이 깨진다라는 거. 그게 6100 라인이다라는 거. 그러면 최후의 지지선은 6100으로 잡고 7100까지 강하게 뚫어주면 코스피도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된다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틱스가 강하게 당겨졌잖아요. 삼성전자가 보면 여기 26만원 이 라인을 못 뚫어줬는데 이틀 동안 연속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내일 하루 더 상승을 해준다면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문제는 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죠. 시가총액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110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못 가는 대신 하이닉스라도 좀 땡겨주면 되겠죠. 이게 21선까지 가면 삼성전자가 그냥 뭐 한 1% 내외 상승을 해주면 코스피는 완벽하게 이제 상승 쪽으로 턴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월선만 안 깨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노선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이 21선만 안 깨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가 매수의 영역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왜? 코스닥은 지금 순환배가 돌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뭔가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강한 한방이 필요하다. 왜? 이 강한 한방이 나와야 이 강한 장대를 뚫어줄 거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붙지 말고, 지금 제가 단독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가 매수 영역입니다. 지금은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종목들 자체가 쏘고 그냥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은 많이 올랐는데 막상 그렇게 매매를 할 종목이 많이 없다라는 거. 이럴 때는 계속 최대한 저가 매수를 하시면서 시장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신용 잔고도 좀 많이 줄었잖아요. 38조, 39조까지 갔다가 28조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2조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정도는 시장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개미들이 신용을 고점 대비하면 거의 10조를 정리를 하면서 개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오늘 간만에 외국인들이 3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한 거죠. 이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바닥이 나오는 분위기는 많은데 중장급은 가면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지금 많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조금 많기는 많은데 이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전 닉스가 올라가면 개별주의 수급을 다 뺏어서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야. 어제 여러분들 한번 시장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전 닉스가 올라가면 하락 종목이 늘고 삼전 닉스가 내리면 하락 종목이 줄어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0조가 위태위태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이 고객 예탁금이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체력인데 이 체력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미국장하고 이 부분은 그다지 신경이 지금 쓰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는 21선 위에 있고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 뒤에 지금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오늘 CPI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늘 요 라인 그러니까 7,700 이 라인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 라인을 깨면 월선이 삐지고 하락으로 돌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이 라인을 지금 계속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속담에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면 빠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은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오늘 내일 다시 한 번 더 튕겨져 올라가줘야만 시장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다고 해서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 왜?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은 못 갔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 시장이 못 갈 때 지금 바닥을 사지고 상승적으로 턴을 하려고 하고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리스크 관리상 올라가는 종목 따라 붙지는 말고 저가 매수를 해서 혹시나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의 최소화를 만들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종목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드리자면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이 뭔가 하면 신기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계속 상승을 월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래서 저스택 이런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얘는 그냥 월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온코닉도 어제 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보고 계속 온코닉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양봉의 절반을 안 깨면 보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시고 계속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동호전자 요것도 지금 21선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섰잖아요. 요즘에 이것도 유행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놓고 있자. 미래에셋증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딱 유행하는 패턴이잖아요. 들어온 물량은 많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빠져나간 물량은 없더라. 근데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더라. 요즘에는 21선 올라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바닥이 나온다는 부분에 관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관종으로 넣어두셔야 된다라는 거. 34,000원대만 안 깨면 되겠죠. 차곡차곡 저점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삼성전기를 매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마콘덴스 같은 경우에도 21선 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죠. 주성이 같은 경우에는 요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는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요 앞번 방송에서도 제가 제약바이오 그 다음 반도체 2차전지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올라가줘야만 코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에서 5위거든요. 그럼 얘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주성이 같은 경우에는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라도 관종에 꼭 넣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JW신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선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타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삼성 ENA 야도 지금 61선을 딱 지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61선 위에서 관심을 가지자. 대신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이거 그러면 아예 저가 매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 대형주지만 요즘에 대형주도 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타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단타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긴 벗어났는데 시간 조정으로 지금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쏠 때 그때 따라 붙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삼성
SDS 요것도 지금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스무스하게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물량은 들어온 건 있으니까. 그 외에도 단톡에서는 실시간으로 관심 종목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단톡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장 분위기 그리고 관심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바닥은 나왔다라는 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하락세기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질 때 아니면 이거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줄 때 거의 안 믿는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요렇게 나온 거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이 연봉에 여기서 받아라 괜찮다. 왜? 이걸 이렇게 당겨서 보면 쓰리바닥 아니냐 지금. 여기를 찔 수가 있냐 이러면서 적정 매수를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 현금화 이야기를 했는데 요 하락세기 그려드리고 이 연봉 나올 때 쓰리바닥 나왔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반대로 이제는 코스닥은 조금 위험한 시기에 나와 있으니까 무리하게 따라 붙지 마시고 최대한 저가 매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등 뒤에 조정이 나올 시점도 돼 있다라는 거. 대신 이 장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썩 나쁜 시장은 아니다. 단지 거래 대금이 안 붙으니까 오후장 되면 별로 할 게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전장만 매매를 하시고 오후장에는 그냥 손 놓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장을 대비해서 최대한 마음에 드는 종목 저가 매수만 하시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